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인 메소드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진행해 볼게요. 이미 이클립스를 해보신 분들은 너무 간단한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 과정에서 여러 단축키 그리고 이제 축약어라고 불리는 코드 템플릿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텔리제이를 조금 써보셨던 분들이더라도 마우스를 사용하시거나 메인 메소드나 프린트 ln 같은 메소드를 직접 다 치신 분들이라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프로젝트로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인텔리제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좌측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디렉토리를 먼저 한번 생성을 해볼 건데요.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 우클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뉴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가 다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할 때마다 마우스를 쓰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축키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있는 위치에서 커맨드 N을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모듈, 파일, 디렉토리 등등 방금 전 우클릭을 했을 때 나왔던 메뉴와 동일하게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가 나오게 돼요. 저희는 여기서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 거기 때문에 디렉토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디렉토리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디렉토리 네임을 쓰라고 나오는데요. 보통 표준적으로 자바의 디렉토리 구조는 src main 자바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rc main 자바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이렇게 슬래시를 중간에 두게 되면 인텔리제에서 자동으로 하위 디렉토리로 만들어 줍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src main 자바가 자동으로 하위 계층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패키지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디렉토리에서 바로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디렉토리 안에 패키지를 두고 그 패키지 안에 클래스를 두기 때문에 여기서 클래스를 담을 수 있는 패키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생성할 때 단축키는 방금 전 디렉토리와 동일하게 커맨드 N으로 생성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커맨드 N을 눌러보시면 방금 전에 했던 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자바 클래스 패키지 등이 뉴 메뉴바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인텔리제이에서는 커맨드 N이라는 게 내가 현재 위치에서 생성할 수 있는 모든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인텔리제이 가이드라고 하는 루트 디렉토리에서 만들었을 때는 디렉토리를 밖에 못 만들었는데요.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 안에 구조에서는 이제 패키지나 자바 클래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메뉴 리스트에서 패키지와 자바 클래스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패키지로 선택을 하시고요. 디렉토리랑은 다르게 패키지는 이제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 계층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을 기준으로 계층을 만들 거고요. 패키지명은 com. 제 id인 저줄드 .infront .intellij.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만들어 보시면요. 이렇게 패키지가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메인을 만들어야 되죠. 메인 메소드를 만들기 전에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동일하게 커맨드 N이라는 단축키를 통해 바로 클래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여기서 이제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흔한 이름으로 메인 클래스라는 이름을 만들 거고, 보시면 종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너, 어노테이션 등등의 자바 클래스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타입이 다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나 이너를 쓸 거긴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 바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퍼블릭 클래스 메인이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졌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패키지 하위에 이렇게 메인 클래스가 생성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야지 그 메인 메소드를 실행을 시켜서 뭐 결과물을 보든지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메인 메소드의 이름이 public static void main 이란 이름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할 때마다 다 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클립스에도 똑같이 있을 텐데 보통 이 흔히 사용하는 메소드들을 미리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정리해 놓은 축약어 같은 거를 사용하면 바로 이 메소드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인텔리제에서는 그 이름을 라이브 템플릿이라고 해요. 혹은 이제 뭐 코드 템플릿이라고도 하는데 인텔리제에서 메인 메소드를 만드는 코드 템플릿의 이름은 PSVM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PSVM이라고 치니까 메인 메소드 디클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메인 메소드를 선언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public static void main 메소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의 이름을 딴 거예요. PSVM. 요거에 이름을 치시면 자동으로 이제 public static void main 메소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화면 출력을 하는 코드를 이제 추가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화면을 출력할 때 system.out.print ln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AAA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이걸 할 때마다 사실 system.out.println을 다 치는 건 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인텔리제에서도 이클립스와 마찬가지로 이 system.out.println도 축약어를 제공합니다. 자,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s out이라는 걸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system.out. 관련된 축약어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println을 칠 거면 이 sout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sout을 이렇게 딱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system.out.println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AA라는 코드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제가 출력을 시켰던 거고 잠깐 껐다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실행을 시킬 때는 여러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좌측에 있는 이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run, debug, 그리고 이제 뭐 테스트 커버리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run과 debug가 있는데 우리 debug는 제가 나중에 이 강의의 이제 끝부분에 가서 디버그에 관련된 기능들만 소개하는 또 세션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는 이 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런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빌드가 읽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클립스 쓰신 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메인 메소드를 실행시킬 때 그때그때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실행시키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다 단축키를 사용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단축키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맥에서는 Ctrl Shift R이라고 하는 단축키를 누르면 실행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단축키를 써서 Ctrl Shift R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AA라고 하는 출력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단축키 하나를 알았죠. Ctrl Shift R을 누르면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 뭐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단축키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앞에 밑에서도 나올 거고 아니면은 이 강의가 끝나고 제가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실행하는 단축키가 이거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뭔지 조금 하나 더 소개를 드릴게요. 좌측에서 제가 메인 메소드 2라는 거를 메인 2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자, 똑같이 이번에는 메인 2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 2가 또 나왔고 마찬가지로 PSVM으로 퍼블릭 메소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sout으로 똑같이 프린트를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BBB를 출력을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게 BBB를 만들었는데 얘를 실행시키기 전에 아까 전에 뭐가 나왔었지? 라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AA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방법은 메인 클래스로 다시 돌아가고 여기에서 포커스를 둔 뒤에 다시 단축키를 누르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할 때마다 이렇게 만약에 클래스가 되게 많아지고 프로젝트가 되게 커진다면 방금 실행시켰던 게 뭔지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거기까지 찾아가는 것도 되게 일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3단계로 끊어져서 가야 된다는 것도 사실 우리 생산성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리제에서도 방금 전에 실행시켰던 환경을 다시 실행시킬 수 있는 단축키를 제공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컨트롤 R이에요. 좀 헷갈리시죠? 포커스를 둔 곳에서 실행시키는 건 컨트롤 Shift R이고요. 포커스가 아닌 이전에 실행시켰던 실행문을 다시 실행시키는 건 컨트롤 R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BBB에 포커스를 두고 컨트롤 R을 눌러보시면 다시 AA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반대로 포커스를 BBB에 두고 컨트롤 Shift R을 눌러보면 이렇게 BBB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시죠? 이게 현재 포커스는 컨트롤 R, 컨트롤 Shift R, 죄송합니다. 컨트롤 Shift R이에요. 현재 포커스는. 그리고 이전 포커스는 컨트롤 R이에요. 자, 그러면 이전 실행 환경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 이 우측에 있는
이 스타트 컨피그레이션 혹은 런 컨피그레이션이 우리 실행 환경이에요. 현재까지 내가 실행시켰던 실행 환경이에요. 보시면은 에디트 컨피그레이션이 있고 밑에 보시면 메인과 메인2가 있죠.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즉 제가 메인2인데요. 이걸 메인으로 바꾼 뒤에 컨트롤 R로 눌러볼까요? 그러면 AA가 나오죠. 자, 그럼 이거 메인2로 바꿔서 실행시 컨트롤 R을 다시 눌러보시면 이번엔 BB가 나오죠. 즉 뭐냐면 제가 메인 메소드가 됐든 뭐 JUnit이 됐든 뭐가 됐든 실행 환경을 실행시키면 얘가 추가가 되면서 선택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 R을 누를 때는 이 셀렉트 박스에 선택된 걸 다시 실행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셀렉트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여기서 에디트 컨피그레이션을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디트 컨피그레이션 들어가 보시면 이게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외에 추가로 뭐가 더 추가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이거든요.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자바 환경에 어떤 런 컨피그레이션을 넣을 수가 있고요. 뭐 안드로이드 JUnit도 있고 그래들, 뭐 그루비, JUnit, 코틀린, 메이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유료 버전, 얼티메이트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스프링 부트나 톰캣 혹은 노드.js, 익스프레스 등등 다양한 웹 프레임워크 환경을 전부 다 실행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현재는 저희가 무료 버전을 쓰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나 이제 톰캣 같은 거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간단한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나 메이븐 그래드 정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인 메소드를 실행시키고 그리고 이들을 조금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를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자, 이번 시간에 저희는 이렇게 생성 목록을 배우는 걸 배웠습니다. 맥에서는 커맨드 N이고요. 윈도우와 리눅스에서는 Alt Insert라는 단축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몇 분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 포커스에 맞는 생성할 수 있는 메뉴들이 보여져요. 어떤 거냐면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여기에서 이렇게 커맨드 N으로 나왔던 얘네들처럼요. 요게 맥에서는 커맨드 N이고요. 윈도우나 리눅스에서는 Alt Insert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또 다른 단축키인 이 코드 템플릿은 메인 메소드는 psvm이라는 거고요. system.out.println은 sout입니다. 자, 요거 외에도 코드 템플릿이 되게 많은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조금 더 코드를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세션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다양한 코드 템플릿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바로 실행 환경 실행인데요. 현재 포커스는 맥에서는 Ctrl Shift R이고요. 윈도우와 리눅스에서는 Shift Ctrl F10입니다. 좀 비슷비슷하죠? 자, 그리고 이전 실행 환경은 맥에서는 Ctrl R이고요. 윈도우와 리눅스에서는 Shift F10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어요. 생성 목록을 보는 것과 코드 템플릿, 단축키, 그리고 실행 환경을 실행. 이 세 가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코드를 하나씩 생성하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만들진 않을 거예요. 제가 미리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서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이 기능의 단축키는 뭔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예전에 오프라인 스터디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텔리제이 기능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하다 보니 사람들이 인텔리제이 기능을 익히기보다는 빨리 만들어야 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코드를 만드는 거에만 자꾸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익숙한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기보다는 하나하나씩 이런 상황이 있고 이 코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고칠 수 있고 옮길 수 있고 작성할 수 있는지 이렇게 끊어서 기능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